인천 참사랑병원은 원장님 이하 행정부장님, 간호과장님, 수간호사, 사회사업과 팀장 이렇게 7명이 지난 2015년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9박 10일간의 여정으로 아일랜드 정신재활치료기관 8곳을 다녀왔습니다. 아일랜드의 방문을 통해 정신보건 시스템을 돌아보며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천 참사랑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제1차 이탈리아 탈원화 시스템 방문, 2014년 제2차 미국 시애틀의 중독재활기관 방문, 2015년 제3차 아일랜드의 정신재활치료기관을 방문으로 매년 해외 연수를 다녀오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15년 제3차 아일랜드에 방문한 기관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은 성유한병원입니다. 1882년 프랑스 수사에 의해서 설립된 성유한병원은 총 189병상의 8개 병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원 수가 370여 명이니 거의 환자 수의 2배가 되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의 다학제 간 팀 접근을 통해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다양한 서비스 중 5개의 치료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받았는데요. 아일랜드는 마약이나 약물보다는 알코올이 가장 큰 중독 문제라고 하는데요. 우리와는 다르게 모두 자의 입원으로 병원을 찾으시며 28일간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병원이지만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언론, 라디오,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활발한 정신건강 홍보활동, 자살 예방 캠페인, 정신건강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의 병원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병동이 있습니다. 12병상이 있고 전문 인력을 초빙한 치료 프로그램, 공교육 연계된 교육 시스템, 다양한 인력을 통한 개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에는 평균 3개월간 치료가 이루어지고 단기 기억 회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간병인이 한 명도 없이 간호사가 1대1로 환자를 케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치료팀으로 모여 12주간 집단 치료를 실시하는 섭식장애 치료병동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병원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느 장소, 어느 병동, 어떤 직원을 만나든 적극적으로 환영해주고 반겨주는 진심 어린 마음과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였습니다. 치료에서 정성을 중요시하는 우리 참사랑인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볼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 기관은 카모나 서비스입니다. 이곳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및 이웃을 대상으로 한 지적장애인 시설입니다. 약 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직원은 200명 정도입니다. 주거시설 22곳, 주간 서비스 14곳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넓은 곳 중에 2곳을 우리는 방문했습니다. 먼저 디네이 센터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18세에서 56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의 복합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저희가 방문할 당시에는 32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재활 프로그램을 거쳐 지역사회로 복귀한다고 하니 복합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목표로 삼는 것이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한 곳은 작업치료 공간으로 꽃, 화분, 야채를 재배하거나 다양한 공예품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고 담당 회원이 그 수익금으로 수입을 얻는 곳입니다. 넓은 공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야채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회원들의 손길이 느껴졌고요. 지역의 신문에도 실렸다는 회원들의 공예품은 보통 솜씨가 아님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환우분들도 활발히 재겁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기관입니다. 루체나 클리닉이라는 아동청소년 정신과 병원입니다. 올해로 60주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루체나 클리닉은 아일랜드 남동부 지역에 5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각종 정신증을 가지고 있는 5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여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고 약값 이외의 치료 비용은 무상이라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은 정규 학교를 다니며 오후 시간을 외래 치료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기관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센터입니다. 이곳은 1971년도에 설립된 더블린의 남동부 진료권을 관할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의 2명, 레지던트 2명,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1명, 심리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이렇게 팀원으로 구성되어 3팀이 운영되며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입원과 외래 연계, 가정 방문, 낮병원 운영, 조기 개입, 재활과 훈련, 주거시설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5번째 기관은 베네가스 하우스입니다. 2006년에 설립된 이곳은 77명의 만성 조현병 환자들이 자체 운영되고 있는 클럽하우스입니다. 회원들이 기관 내에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스케줄도 짜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머리가 하얗게 센 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회원분이 안내를 해주셨어요. 모여 계신 회원들은 체스, 퍼즐 등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유롭게 기관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직원들은 약물 관리를 통해 증상 관리를 돕는 역할 외에는 개입을 최소화하여 회원 자체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번째 기관은 아빌라하우스입니다. 이곳은 2004년도 델타 프로젝트라는 정신병 조기 진단을 위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리치 앤 디텍트라는 2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디텍트는 정신병의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을 통해 치료 지원 기간을 줄여 환자의 건강과 사회적, 직업적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치 서비스는 인지-행동 모델을 기반으로 한 직업재활 서비스입니다. 16세에서 60세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부분 30대 초반의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21주간 진행됩니다. 교육 후에는 정규 교육으로도 인정되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구직 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7번째 기관은 버튼홀입니다. 이곳은 35세에서 55세의 만성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이용시설입니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재활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고요. 매일 70여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들은 각 소속된 팀의 보호를 받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주치 면담을 하고 케이스가 종결되면 해당 지역 GP가 관리를 하고 변화를 보일 때만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도록 재의뢰되고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약 5, 6년 전부터는 직원의 결정보다는 회원들의 결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치료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회복자인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기관입니다. 이곳은 급성기의 우울증이나 사이코시스 환자들이 이용하는 낮병원입니다. 병원과 사회의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2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록된 80여 명의 회원 중 하루 평균 17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80%가 응급 환자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기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를 통해 몇 가지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방문한 기관들은 이용자 중심으로 치료진은 보조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재활을 가능하게 하는 모습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병동이나 시설의 운영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이루어지며 다양한 직업군이 재활을 위해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환자들의 탈원화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느껴졌습니다. 그 회복을 원조하는 바탕에는 정신장애인들과 기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정부의 제도가 있다는 것, 그 중요성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각 기관 담당자들의 자세를 통해 진심 어린 환영과 존중받는 느낌은 이런 것이구나를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느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매일 만나는 환우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도 다른 점이 많았던 기관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환우들이 즐겁게 치료받고 재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료진의 고민과 노력은 우리의 몫이겠지요. 연수기간 동안 병원에 남아 묵묵히 맡은 업무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다녀온 우리부터 더욱더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